우리나라 30대 이상의 성인의 약 10%가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 때문에 고생하고 합병증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뇨병 있는 사람의 약 60%가 수면 부족이나 불면증을 앓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면 부족이나 불면증 있는 당뇨병 환자들은 당뇨 조절이 잘 안 돼서 약을 더 많이 복용하게 되고 합병증이 더 잘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 체중 관리와 같은 다양한 행동 수칙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강한 수면, 좋은 수면을 유지하도록 하는 노력을 병행한다면 보다 당뇨병이 잘 관리되고 쉽게 당뇨병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당뇨병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 환자 2명 중에 1명은 수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혈당이 너무 높아지거나 혈당이 낮아지는 고혈당과 저혈당이 반복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수면의 질이 방해받고요.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불면증이 동반하게 됩니다. 또한 당뇨병으로 인해서 만성 피로를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되죠. 그리고 오랫동안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병으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이 동반됨으로써 밤마다 잠을 못 이룰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단백질과 혈당을 걸러내서 재흡수하는 신장이 많은 혈당을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소변으로 당이 많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때 당으로 인해서 소변의 삼투압이 높아짐으로써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을 같이 끌고 나와서 굉장히 많은 다뇨, 또 잦은 빈뇨의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많은 소변과 빈뇨가 반복됨으로써 밤에 잘 때 야간뇨가 발생함으로써 자주 깨게 돼서 수면장애, 즉 불면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게 되면 두통을 일으킬 수 있고요. 갈증을 일으킬 수 있고 몸은 피곤하지만 잠들기 어려운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당뇨병 환자가 식사를 너무 안 하거나 당뇨약이 너무 강해서 밤에 혈당이 떨어지는 저혈당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저혈당에 노출되게 되면 사람들은 악몽을 꾸거나 땀을 흘리면서 잠을 자게 되거나 깨어나더라도 짜증이 늘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정신이 맑지 않거나 엉뚱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목류병과 같이 자는 중에 이상한 행동도 나타날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불면증과 수면 부족이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부족이나 깊은 수면이 적은 질 나쁜 수면은 당뇨병이나 당뇨병 전 단계인 뇌당뇨 환자에서 혈당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가 좋은 수면을 자는 동안에는 신체를 이완시키는 부교감신경계가 항진돼서 깊은 잠을 자고 몸을 이완시켜서 신체 회복을 높이게 됩니다. 하지만 잠자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중간에 자주 깨게 되면 교감신경이 지속적으로 항진됨으로써 혈당을 높이는 코티졸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가 돼서 혈당이 높아지게 되고 인슐린의 기능을 떨어뜨려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게 합니다. 얼마 전에 수면무호흡증 환자들 대상으로 잠자는 동안에 혈당을 조사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12명의 정상이거나 아주 경미한 수면무호흡증 환자들과 12명의 심한 무호흡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잠자는 동안에 30분 단위로 혈당을 지속적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정상이거나 경미한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은 잠든 이후에 혈당이 점차 감소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한 무호흡증 있는 환자들은 잠든 후에 새벽까지 혈당이 조금씩 계속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좋은 잠을 들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 즉 포도당과 산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뇌의 기능이 억제가 돼서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 생성을 할 필요가 없고 심장도 빨리 뛸 필요가 없습니다. 몸에 축적된 혈당을 끄집어내는 포도당 신재생을 할 필요가 없어서 혈액에 돌아다니는 포도당만 소모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심한 수면무호흡증인 환자들은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해서 잠자는 중에 굉장히 자주 깨게 됩니다. 이때 뇌도 같이 깨어남으로써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필요하는 거죠. 공장이 다시 가동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몸에 저장됐던 포도당이 끄집어내서 뇌로 전달돼야 됩니다. 포도당이 나오게 되니까 인슐린도 따라 나오게 됩니다. 인슐린은 자는 동안에 분비가 안 돼서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요. 밤에 자는 동안에도 인슐린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인슐린이 잘 일을 못하는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낮에 음식을 먹게 돼도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 즉 인슐린이 작동되지 않는 당뇨병이 유발되는 걸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면이 당뇨병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당뇨병이 없다 하더라도 늦게 자거나 자고 깨는 시간이 불규칙한 일주기 리듬을 가진 사람들은 혈당이 정상보다 굉장히 높아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이 적게 자거나 수면의 질이 낮아지게 되면 식욕 촉진 호르몬인 그렐린의 수치가 높아지고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은 낮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깊은 잠 동안에 렙틴이 우리 몸의 지방에서 분비가 되어지는데요. 수면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낮아지게 됨으로써 렙틴의 생성이 적어지게 돼서 항상 배고픔을 느끼고 칼로리 높은 음식을 찾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비만이 생기고 당뇨병이 잘 생기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당뇨가 있는 환자거나 당뇨의 위험성 있는 사람들이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이어트 계획을 잘 세우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을 적더라도 규칙적으로 식사를 유지하십시오. 당뇨를 조절하기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을 건너뛰게 되면 중간에 허기가 지게 되니까 다시 음식을 먹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또 식사 시간이 되면 배가 안 고프니까 음식을 안 먹고 중간에 또 먹는 일이 벌어져서 하루에 식사가 3번이 아니라 6번, 8번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으로 식사 시간을 유지하시기 바라고 칼로리가 높은 탄수화물을 줄이고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야채나 단백질 식사 위주로 식사를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 시간을 확보하시는 겁니다. 강한 유산소 운동이나 강한 운동은 잠들기 2시간에서 4시간 전에 끝내시기 바라고 잠들기 2시간 이내에는 스트레칭과 요가 동작과 같은 가벼운 운동을 하시면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고 깨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어젯밤에 못 잤더라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카페인은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잠들기 6시간 이전에 카페인 섭취를 끝내야 됩니다. 술 자체는 잠을 쉽게 들게 하나 깊은 잠을 방해하고 중간에 자주 깰 수 있고 야간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좋은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어둡고 시원하고 소음이 적은 침실 환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환경에 빛이 나오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TV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잠을 드는 데 도움이 되는 취침 루틴을 유지하는 겁니다. 잠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가볍게 샤워를 하시고 책을 읽고 명상을 하고 또 스트레칭을 하고 복식 호흡을 하는 것은 심신의 긴장을 풀게 하고 잠자는 신호를 불러들여서 잠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과 규칙적인 수면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고 당뇨병과 고혈압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부터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 말씀드렸던 수면 위생과 취침 루틴을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 꿀잠 투브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